희망연구소에서 했던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서 진행되었던 환경과의 공생이라는 주제를 넘어서 저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인생 그래프를 그리고 각자 인생에서 있었던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에세이로 작성을 해보면서 저 스스로와의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최정환 교수님께서는 실패와 도전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실패라는 점을 일깨워주시면서 그렇다면 청년들이 지금은 왜 실패를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는 조금 더 도전적으로 앞으로 이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구체화해야겠다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우선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모두가 그렇겠지만 바쁘고 생각을 할 시간보다는 우선 행동을 해서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명상을 가지면서 제가 강제로 쉬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몸이 먼저 재충전되었고 마음의 재충전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명상을 하게 되면 머릿속에 오로지 저만 남게 됐는데, 그러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에는 생각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의식을 하지 못했는데 명상하면서 계속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인상을 쓰고 있지? 무엇이 나를 괴롭게 했을까? 왜 내가 인상을 쓰고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의 꼬리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그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제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까지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웹티카 교수님 강연은 젠더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보다는 현재 젠더 문제의 현 주소가 어떤지를 알려주시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읽은 그 리딩 매테리얼도 그 United Nations UN Women's에서 발간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젠더 문제의 관점에서 SDGs,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배웠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 젠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얻을 수 있었던 인사이트는 옵티카 교수님께서 젠더 이퀄리티가 아니라 젠더 이퀴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이 한국 사회에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모두에게 양적으로 공평한 게 제공되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 거기에서 이제 누군가 뭔가 좀 더 많은 혜택을 얻었을 때 분노하거나 갈등이 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평을 추구하면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혜택을 얻을 수 있구나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랑 대립이 줄어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투어했던 기업은 메타, 엔비디아, 삼성 글로벌 리서치, 그리고 SK 하이닉스 아메리카가 있었는데 그 기업들의 현직자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현직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강조를 해주셨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First Mover이라는 단어인데요. 메타의 지상우 엔지니어님께서는 저에게 지금 현재 메타와 같은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은 단순히 뭔가 기술력을 가진 사람 혹은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데이비드 엔지니어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 분야나 진로 관련해서 선택을 하지 못해서 고민이 많았던 저에게 메타의 엔지니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제 진입 장벽이 높은 남들이 잘 시도를 하지 않는 그런 기술을 연구를 해보아라 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 투어를 시켜주셨던 분께서는 이제 12년 전에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HBM 1세대가 상용화되기 전부터 HBM 1세대 개발에 참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직자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할 수 있었고, 또 단순히 뭔가 빠르게 그 분야에 진출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들이 도전하지 않는 분야에 과감히 도전을 하고 또 그 분야를 계속해서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개척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희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한국의 청년들의 정치 참여율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시작해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각각 학생들이 정치에 관한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에 관해 탐구하고, 나아가 인터뷰나 저희끼리의 직접 어떤 논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논해봤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를 많이 하려면 정치 효능감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런 정치 효능감을 느끼게 하려면 학창 시절에 학생들끼리 학생자치를 운영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그에 따라서 무언가가 결정되는 경험들이 쌓여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학생자치를 조금 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해결책을 내는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저는 스탠포드에서 2주간 강연을 들으면서 강연에서 배웠던 내용인 정치적 양극화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배우고 정서적 양극화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양극화에 대해서 그 스탠포드 그리고 한국 대학생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양극화가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스탠포드에 대해서는 직접 대면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대면 조사를 했었고 한국 대학생들은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서 이제 답변들을 모아서 양극화 정도를 비교해봤는데요. 그게 나라마다 이슈에 대해서 양극화 정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정서적 양극화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양극화가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달라지기도 해서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상황, 문화적 상황에 대해서 양극화 정도가 좀 달라지는구나를 비교할 수 있었고 사회과학 연구인데 저희 팀원들은 다 이과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공계 친구들이 모여서 사회과학 주제에 대해서 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분석해보고 비교 분석하는 시도를 통해서 재미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전공이 영어 영문학이고 그리고 영어 교육학이라서 저는 일단 늘 참된 교육자, 교사를 넘어서서 참된 교육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왔는데 일단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통과 네트워킹 그리고 다양성의 공존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에 뭔가 미래에 자라나는 이 세상의 주역들, 새싹들에게 그런 참된 가르침을 주는 교사 혹은 교육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환경 문제 중에서 이제 기후 위기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로를 고민했을 때 이제 발전 회사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다루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해결해 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줄리안님이 강연하신 모습을 보니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나서서 대중들에게 이러한 환경 문제가 있으니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일깨워주는 것을 보고 수동적인 것에 넘어서 좀 더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중들에게 더 널리 알리고 전문성을 발휘해서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일단은 대중들에게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 위기 문제를 이제 신재생 에너지 스타트업으로 해결하고 싶은 것도 있고 젊은 세대에서 특히 드러나고 있는 우울과 불안 문제가 디지털 중독이라든지 약물 중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해결해 보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거기도 한데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를 좀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 사람인지도 알아야지 앞으로 어떻게 내가 성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삶의 방향이나 앞으로 사회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 나가고 싶으면은 일단 본인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셨으면 좋겠고 사회적인 차원으로는 나 자신이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깊게 해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지 더 아름다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우리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는 되게 급속도로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좀 조급함과 내가 더 경제적으로 성장해야 돼 하는 그런 식의 조급함이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좀 사람들 마음에 여유가 없고 그 여유가 없으니까 조금 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다양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없는 게 아니고 억누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사람들이 더 본인 스스로의 개성을 잘 표출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정돼서 축하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말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임할 때 좀 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임한다면 본인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가치가 평범하게 임했을 때보다 진심으로 임했을 때 훨씬 더 가치가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본인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도 되는지 본인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도 있을 텐데 무조건 기회가 왔을 때 우선 잡고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인 틀에 너무 갇혀있지 마시라는 말을 먼저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그 틀에 갇혀있다 보면 스스로가 더 작아지고 더 작은 박스 안에 갇히게 되는데 그 박스를 좀 깨고 조금 스스로를 믿고 도전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선발되셨다는 건 정말 운이 좋았다는 거니까 마음껏 그 행복함을 만끽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거를 줄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